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고 이렇게 답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연들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사연을 자세히 적지 않으면 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애매하니까요. 자세히 해주시면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소개를 해드리고 또 답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사연은 30대 초반에 두 아이의 엄마예요. 아들 둘을 둔 엄마인데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상담 치료는 10회기 정도 진행하였어요. 교수님 영상으로 정말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원가적으로 말하자면 10살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부부 사이는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렸을 때 6살 때 집을 나가서 6개월 정도 안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 분리불안도 경험하고 우울증도 아마 어렸을 때 시작이 됐었던 것 같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이 엄마를 떨어지는 경험들이 이제 물론 사정은 있었겠죠. 집안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1년이 맡겨진다든지 몇 달이 맡겨진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낙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의 어떤 애착의 관계가 흔들려요. 아마 이분도 그랬겠죠. 외동딸이었던 저를 아버지께서는 많이 사랑해 주셨으나 10살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요. 사고 직후 1년간의 기억이 없는 걸 보아서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전후에서 기억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어보니 내가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첫째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있었고 둘째 그때도 우울증과 강박장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춘기 때도 이제 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분이 먹는 것에 대한 강박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와 먹는 것에 대한 강박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운동을 해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금지할 만한 강한 운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아이 낳고 73kg까지 쪘던 그런 몸을 50 몇 킬로로 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은 이제 저울로 달아가지고 현미밥, 닭가슴살 이런 것을 계산해서 먹고 튀긴 음식이라든지 계란 후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먹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굉장히 엄격하게 음식을 제한하는 거죠. 살이 찔까봐, 근육량이 줄어들까봐. 그리고 또 폭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나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식욕이 있는데 내 자신이 식욕이 있는데 이 식욕을 이제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의 강압적인 억압이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먹고 싶은 마음을 막 억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먹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제 막 꼭꼭꼭꼭 눌려 있다가 팡 터져요. 이제 그게 이제 폭식으로 나타난 거죠. 폭식을 하시면 그 순간에요. 이 먹는 것을 정말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엄청나게 들어가요. 이게 막 피자 몇 판, 통닭 몇 마리 이렇게까지 먹고 토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먹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이 돼요. 그리고 사람들 없는 데서 먹고 그렇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또 배가 부르니까 이게 살찔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폭식을 했고
약도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그리고 둘째 아이를 낳을 때도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또 조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한 거죠. 먹는 것도 너무 과하게 억눌렀다가 터졌다가 또 과하게 운동을 했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분은 아마 계속 이렇게 시달렸다고 해요. 넌 도대체 뭐냐? 응? 아이를 위해서 너가 한 게 뭐냐? 너 때문에 아이가 건강이 나빠졌다. 막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 응? 너가 얘 힘들게 했다. 너 때문에 아이가 아팠다. 너 때문에 얘가 조산이 됐다. 또 그렇게 안 먹더니 이제 또 그렇게 먹는 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분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너무 안 좋아지면서 또 약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 자체가 촬영해보니까 막 축농증도 심하고 영양 상태도 물론 불균형이 심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상담도 경제적인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더 이상 받기가 어렵고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다고 해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스스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신앙으로 상담으로 극복하려고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봅니다. 이렇게 써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드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난 이렇게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밑에 보면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잘못했으니까 관대하지 않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음식을 너무 과도하게 강박적으로 조절을 하거나 막 엄청나게 폭식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나요? 선생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강박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분도 어렸을 때 이분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 수용받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다면 이 사람 안에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분은 어렸을 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엄마가 없어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또 6개월 동안 없어졌는데 한 번 없어진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멀리 떠나지는 않았겠지만 엄마와 아빠의 싸움이 극심할 때 아이들은 그 속에서 계속 두려워하거든요. 엄마가 또 나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또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엄마의 어떤 버림받음, 엄마로부터 버림받음을 가졌을지라도 계속적인 두려움 속에서 재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예쁜 아이였더라면, 내가 착한 아이였더라면, 내가 좋은 아이였더라면 엄마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랬더라면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을까? 또는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겹치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기억이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또 내가 정말 좋은 아이였더라면 아버지가 죽었을까? 뭐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너 왜 그래? 응?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가 잘못했잖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자기를 체근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진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나의 무엇인가를 바꾸어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이었겠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찍찍하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멋진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자신을 계속 닥달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일단 여기까지만 온 것도 대단하다고 여겨져요. 실은 이렇게 불안정한 속에서 자라나게 되면 더 심한 증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래도 아이 둘을 낳고 신랑하고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 일어서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용서하고 당신 자신을 받아들여라. 실은 당신의 지금 이 상태, 당신이 지금까지 발버둥 친 것들은 정말 당신으로서는 최선이었다. 최선이었다. 자, 신앙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당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건가?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버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너가 가진 것은 적은데 이걸 이기려고 너가 너무 수고하고 애썼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제부터 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자꾸 말하기보다는 그래, 그 말하면 애썼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지금부터 하나씩 잘해갈 수 있어. 조금씩 좋아지면 돼.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깨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나 장해. 괜찮아. 걸어가 보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다독여야만 돼요. 제가 늘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를 향한, 자기를 힘줄 수 있는 말을 반복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엄마분은 자기 속에 비난의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루에 30번, 40번을 자기 스스로에게 그 말하면 잘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늘 한 걸음만 앞으로 나가보자. 조금씩만 해보자. 여전히 너는 실수하겠지. 여전히 잘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100번 잘못하던 거 90번으로 줄이면 되는 거고, 100번 잘못한 게 한 번도 없어져. 0번 잘못이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자, 잘 들으세요. 100번 잘못하던 걸 90개로 줄이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85개로 줄이면 돼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격려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또 실수하고 넘어지겠지.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리고 실수할 때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너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끝없이 너는 지금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계속 위로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약도 먹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도 예를 들면 지금 10번을 받았는데 아마 개인 상담실에서 돈을 내고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어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것도 있고요. 또 나라에서 이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그 상담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인 상담실들도 그런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담을 해주는 그런 상담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는 뭐 복지센터나 이런 데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상담을 꼭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10회기나 15회기를 무료로 해드려요. 그런데 너무 사안이 중대하면 한 번 정도는 연장을 해줘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30회기까지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30회기 받고 또 내년에 또 신청해서 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신청을 해서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다면 좀 더 비싸고 좋은 상담소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또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상담센터도 다 전공자들이 하고 있고요. 다 슈퍼비전을 받으면서 그 관리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꼭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연을 쓰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애기 엄마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버티고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면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힘을 내고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 애기 엄마의 자신을 수용하는 그 연습이 실은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힘을 낼 수도 있고 그래야만 내 아이의 어떤 면도 수용하면서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내 자신을 계속 수용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